본격 날라리 방송 한 주의 장전의 원투펀치 439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리뷰인데 드디어라는 거는 바로 기다렸던 그 경기를 제가 리뷰를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첼시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되신다 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제가 아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못 이겨요 했는데 네. 제가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는 투엘이 지금 그렇죠. 잘하거든요. 네. 요거 잘하면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이 장희연님, 첼지연님의 기분 좋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0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진짜 팬의 입장에서는 너무 즐겁게 봤던 네. 거. 의원님 들었어요. 잘했어요, 그 지루가 골을 넣을 때 소리 내셨다고 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우 근데 지루의 골은 어쨌든 누가 봐도 소리 지르면 하지 않았나요? 그게 이제 지루 선수가 첼시 간 다음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아스날이 내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첼시를 가서 제 생각에는 결정력의 차원에서는 아스날 시절도 사실은 좋은 선수였어요. 저는 좋아했어요. 지루 선수를. 그런데 결정력 면에서는 이제 아스날 팬들 중에는 일부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팬들도 있었는데 첼시 가서는 사실은 출전 시간 자체로 보면은 첼시 시절은 그렇게 아주 많은 출전 시간이 아님에도 그쵸. 불구하고 결정력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보면 지루가 첼시 최고의 공격수죠. 근데 사실 투엘 감독이 지루를 선택하기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그래요 이날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렇죠. 투엘 감독의 선택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그 같더라고요. 얘기를 먼저 하면은 그 전 경기 이제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어요. 네. 그 센터백도 주마 투입을 했고, 그다음에 허리는 조르지뉴 빼고 캉테를 넣었었고, 오른쪽은 또 오도이 대신에 제임스 넣고, 그리고 타미 에이브람을 넣었거든요. 네. 지난 리그 경기. 그러니까 이제 지루, 오도이, 조르지뉴, 뭐 또 센터백, 뭐 크리스텐센, 뭐 이런 선수들은 로테이션을 시켜준 거죠. 네. 그 상황에서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루 선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계획이 있었다. 네.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시메오네 감독도 준비를 상당히 잘해 갖고 왔지만 네. 왜냐하면 첼시가 공격 시에는 요즘에 정형화돼 있긴 해요. 아주 근데 촘촘한 간격으로 트라이앵글 형태의 점유율 확보를 통해서 밀고 들어가긴 하지만 공격 시에는 3-1 빌드업에 뭐 전술적으로는 3-2-4-1 운영이죠. 네. 그래서 4와 1, 5명이 기본적으로 공격 가담을 해요. 좌우 윙백에 그다음에 2선에 있는 2명과 최전방 원톱 5명.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도 점유율을 최근에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점유율에서 조금 밀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수비적으로는 5명이 기본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한 명 더, 센터백 2명은 일단 지루를 잡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선수들은 숫자를 1명 정도는 더 두는 6명 수비 체계를 놓은 거죠. 그래서 시메오네도 저는 상당히 준비를 잘해왔다고 봐요. 첼시에 대한 분석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윙포드로 나왔지만 앙헬 꼬레아 선수를 원래는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나온 마르코스 요렌테가 알론소를 막아야 되는데 요렌테는 5백처럼 붙고 윙포드인 꼬레아 선수를 수비 시에는 6백 오른쪽으로 당겨서 알론소를 마크를 시켰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명 숫자를 더 확보하고 6-3-1 주앙 펠리스 같은 경우는 역습 시킬 때 딱 천병 역할, 고리 역할, 드리블 돌파 요거 시키려고 딱 6-3에 이제 왼쪽이지만 약간 공격 준비하는 태세로 놓고 최전방에 수아레스 놓고 체력 부담을 덜 시키면서 놓고 네. 딱 그렇게 하고 첼시가 민디 키퍼도 발밑이 안 좋아요. 그래서 3-1 빌드업을 하지만 압박을 강하게 3-1에 4명이 같이 숫자 싸움을 해서 압박을 붙으면 민디 키퍼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때 이제 민디 키퍼의 좋지 않은 발밑을 실책을 유발시키거나 앞에서 아예 끊어서 거기서 효율적으로 가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6-3-1에서 바로 역습으로 가거나 압박에서 효율적인 전환을 통해서 공격하는 게 오히려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실리를 얻을 수 있겠다. 원정 실점도 하지 않고.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되게 준비를 잘해왔고 또 오도이 선수 이 오른쪽이 키거든요. 그쪽에서는 허리 라인에 있는 사울 선수가 또 하프 스페이스 커버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3-1, 1에 조르지뉴가 딱 중심 잡고 코바치치는 공을 달고 앞으로 이제 나가주는 역할로 올라가거든요. 중앙과 왼쪽 사이로. 네. 그래서 드리블 돌파나 연계 볼을 갈고 이동하는 역할을 하고 마운트가 이제 윙포드 역할도 보지만 조르지뉴나 3백이
압박에 시달릴 경우는 내려와서 도와주는 롤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앞에 나가서는 또 하프 스페이스 공략도 하는데 사울에게는 또 그 커버를 또 허리 6-3이지만 3에서 커버를 또 맡기면서 제가 보면 와 이거는 첼시 공격을 완전히 읽고 저 준비를 한 시메오네 감독이 그래서 골 넣기 쉽지 않겠다 사실 싶었어요. 근데 첼시가 생각보다 경기를 잘 풀더라고요. 침착하게. 네. 실수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빌드업을 끝까지 트라이앵글 형태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역습 전환도 간헐적으로 긴 볼을 섰고 결정적으로 뭐 득점 나오고 이럴 때는 또 빠른 전환에서 상대 시메오네 감독이 수비 정비가 딱 되기 전에 공격 마무리를 해서 사실은 그 틈에서 골들도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저는 시메오네 감독도 잘했는데 운이 좀 없었고 공격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첼시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매우 잘했어요. 네, 그 자신의 축구를 그대로 했지만 자신의 축구를 아주 성실하게 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두 팀 내에게 다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저는 경기라고 봐요. 이긴 자의 여유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차분하시게 첼시가 지금. 졌어 봐. 두 팀한테 무슨 박수 보내는 거야. 지금 이겼으니까 두 팀한테 박수 보낸다고 아니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틀레티코 너무 마드리드도 정확해. 아니 아주 그거는 뭐 제 심리 분석이 정확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지금 그 경기 0-1로 끝난 경기를 지루가 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경기가 좀 지루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말은 투엘 감독이 원하는 대로 됐다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유효 슈팅이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선수비 후역습을 잘 지금 막았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첼시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잘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틀레티코의 어떤 역습을 최대한 앞쪽에서 저지하면서 계속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위에서 눌렀던 것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첼시가 투엘 감독 와서부터는 이 간격 유지가 아주 좋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고 또 아래쪽 선수들도 잘 끌고 올라오니까 라인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아틀레티코가 역습을 하려고 해도 세컨볼 싸움에서 이제 첼시가 계속 유리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면서 뭐 투엘 또 스타일대로 이제 점유도 높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첼시가 아주 잘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장 의원님과는 약간 다르게 네. 아틀레티코가 아주 잘한 경기는 아니다. 아주 잘한 경기는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일단 최근에 이제 아틀레티코가 사이클상 네. 약간 좀 내려온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때 맨시티 칭찬과 더불어서 이제 아틀레티코 칭찬도 제가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럼에도 최근에 이제 몇 경기의 아틀레티코의 폼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경기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경기를 해설했던 뭐 이명철 해설위원도 다 설명했습니다만 최근에 또 아틀레티코는 이른바 그 코로나 환자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물론 대부분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틀레티코가 좀 폼이 안 좋은 와중에 이제 이 특히 홈 경기의 이점도 누리지 못하고 루마니아라는 아주 먼 곳에 가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모로 이제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좀 힘든 한판이기는 했는데 이 모든 거를 다 이제 전제하고라도 저는 아틀레티코가 약간 잘못한 게 뭐냐면은 올 시즌에 아틀레티코가 이른바 이제 강팀 레벨과 붙었을 때 가장 좀 안 좋은 경기를 했던 경기 중에 하나가 마드리드 더비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마드리드 더비에서 아틀레티코가 뭐가 안 좋았냐면 특히 이제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3백 변신한 이후부터 아틀레티코가 예년보다 점유도 좀 더 높아지고 스타일 자체가 좀 더 유려한 스타일이 되면서 아주 공격적인 성공을 지금 보고 있다. 뭐 이 말씀을 자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마드리드 더비 할 때 지나치게 좀 3백 하면서 아까 장 의원님 뭐 거의 뭐 6백이었다 얘기하셨지만 거의 뭐 5백, 6백 형태로 마드리드 더비 때도 너무 내려가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해설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3백으로 변신을 한 그 포메이션을 그대로 쓸 거면 오히려 공격을 좀 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틀레티코의 지금 3백은 예전과는 다르게 공격을 보다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는 지금 전술이거든요. 그런데 포진을 그걸 쓰면서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계속 상대로 하여금 공격을 막 하게끔 자꾸 내버려 두면 그거는 지금 3백 변신한 뭔가 의의가 없달까? 3백 변신의 이유가 좀 퇴색한달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마드리드 더비도 내려가 있는 시간이 길면서 내용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경기도 물론 전체적인 팀 컨디션이 분명히 약간 하강세였고 뭐 코로나 환자들도 좀 직전에 많았고 하기는 했지만
루마니아에서 하더라도 어쨌든 홈 경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략 짜는 감독들 보면 홈에서 0대0 오 나쁘지 않아 not bad 해놓고 이제 원정 가서 1대1 우리가 뭐 되니까. 최소 한 골 넣고 뭐 1대1 정도 비겨도 그러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구사해서 성공하는 팀들도 뭐 많기는 해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에서 경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아틀레티코 홈 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3백 그대로 포진 그거를 할 거면 조금 더 사실은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에 잘 되었던 방식으로 점유도 조금 더 늘리고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하는 시간을 늘렸어야 된다. 물론 이제 나중에 지루 선수가 멋진 골로 실점한 이후부터는 사실은 사사이로 바꿨죠. 볼 갖는 시간도 늘리고 이제 공격하는 시간도 늘렸는데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이제 또 4백이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아틀레티코는 전통적인 4백을 할 때가 오히려 수비로 내려앉는 게 더 어울리고 지금 3백을 할 때는 사실은 조금 더 공격을 하는 게 어울려요. 그런데 투엘 감독이 잘했고 첼시 선수들이 또 성실히 뛴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아틀레티코 자체도 약간은 너무 좀 소극적인 전략 아니었나. 그래도 이게 홈 경기인데 그거는 저는 아주 잘했다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고요. 물론 이제 2차전이 되면 런던 원정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틀레티코는 이번에 못 뛰었던 카라스코 선수가 이제 돌아올 거고요. 아마 호세 히메네스 선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리피어 선수가 뭐니 해도 또 이제 징계로부터 벗어나요. 이제 징계가 꽤 길다 느꼈는데 결국은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시메오네 감독이 이제 2차전은 정말 승부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점보다는 일단 득점을 하는 게 중요한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말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 변신에 성공했던 그 3백을 조금 더 이제 주전 멤버들이 다 돌아왔을 때 성공적으로 공격적인 전술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아틀레티코가 아마 조금 나아지긴 할 거예요. 원정이긴 하더라도. 왜냐하면 일단 트리피어 선수가 오게 되면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를 요 위치에 쓸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사실 커요. 그러니까 트리피어가 해주는 기본적인 뭐 크로스라든가 뭐 공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트리피어가 이 위치에 씀으로써 마르코스 요렌테를 다른 포지션에 쓸 수 있다.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중앙에서 더 위로 올라가서 거의 뭐 포워드처럼 가담하는 역할로도 쓸 수 있다는 게 크고 그리고 이제 카라스코 선수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르마 선수의 연계 플레이보다는 카라스코 유형의 어떤 개인 돌파에 의한 의외성 창조가 사실은 지금 한 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카라스코 선수가 오게 되면 아마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르마 선수를 또 중앙 미드필드로 돌리면서 전체적으로 중원에 르마, 마르코스 요렌테가 들어오면서 거의 뭐 골을 넣기 위한 역할을 하고 양 사이드에서는 이제 카라스코의 돌파, 트리피어의 크로스 뭐 이런 공격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2차전이 오히려 아틀레티코에게는 조금 더 활발한 경기가 될 거는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는 첼시에 대한 어떤 맞춤형 선수들의 어떤 위치 지정이라든가 포메이션으로서 경기를 아주 잘했다는 장 의원님 말씀에는 저는 5% 정도는 반대합니다. 2차전이 저는 아틀레티코가 그렇게 아주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진 않고 않아요? 또 팀의 캐릭터도 그렇고 선수들의 어떤 그 면면의 어떤 극복의 의지랄지 약간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2차전은 재밌게 될 거는 같습니다. 재밌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라리가가 확실히 지금 이제 10년의 강성한 사이클을 보내고 리그 전체가 확실히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틀레티코가 뭐 첼시 팬들에게는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첼시가 뭐 상대가 아니고 뭐 다른 팀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16강 정도 레벨에서는 아틀레티코가 여태까지 예년에 그걸 그렇죠.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걱정하지 않고도 이제 16강 정도는 돌파하고 이제 8강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걱정거리가 생기고 이제 그랬었는데 뭐 첼시가 강팀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라리가가 10년의 강대한 세월을 마치고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왔다. 그것이 지금 상징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다른 팀들의 하락에 수혜를 입은 1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라리가에 지금 문제가 벌어진 건 맞다. 지금 어떻게 보면 첼시 아틀레티코전이 좀 증명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첼시는 지금 그대로 나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더 다른 식으로 또 바뀔까요? 투엘 감독 체제에서 일단 무실점 클린식 경기가 많죠. 8경기에서 한 네. 70% 이상? 네. 6경기인가? 뭐 그 정도 되는데. 근데
저는 확실히 2차전은 첼시가 여기서 좀 얘기하면 질 가능성이 높다. 네. 어떻게 지느냐가 그쵸. 문제겠죠. 예. 지더라도. 또는 잘해야 무승부 정도가 될 것 같다. 네. 네. 그 얘기는 이제 1차전 같은 경우는 시메오네 감독이 뭐 한현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히메네스도 그렇고 뭐 트리피어도 그렇고 카라스코도 그렇고 사실은 핵심 선수들이 윙백이나 센터백 봐줘야 될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마르코스 요렌테도 전문 윙백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불안한 부분을 숫자로 어떻게 보면 메운 부분도 있어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메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내려와서 앙헬 꼬레아까지 그렇게 수비적으로 맡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첼시의 공격이 그럼에도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메오네 감독이 그런 약간 보수적인 컨셉을 잡고 들어오지 않았나. 어차피 2차전 때 좀 승부를 보는 계산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첼시는 결정적으로 이날도 상대 시메오네 감독의 이 꼬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내려섰을 때 수비 정비가 됐을 때는 매우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라는 것을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루의 수비를 끌고 나왔을 때 상대 미드필더 라인들이 조금 높은 지점에 있을 때 바로 직선 패스를 넣어주는 그러한 허리 라인의 조르지뉴가 됐던 뭐 마운트가 내려와서 내주던 코바치치가 됐던 간에 센터백도 빌드업이 바로 들어가는 간에 원터치 연계를 통해서 거기서 좀 상대 수비 조직 갖춰주기 전에 빠른 공격 전환을 원했는데 사실 지루의 그 효과는 많이 보진 못했어요. 한두 차례 원터치 뭐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아마 첼시 입장에서는 역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 라인들이 노련하다. 또 끈으로 많이 들어왔고 많이 끊긴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이제 지루 선수를 선택했던 부분이 골은 넣었지만 완전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거기에 이제 2차전은 결정적으로 팀의 현재 가장 키 플레이어 2명은 조르지뉴랑 마운트인데 네. 두 선수가 지금 못 나와요. 맞아요. 아니 네. 그래도 지에크 같은 재능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에어 같은 경우는 사실 투엘 감독이 보는 현재 베스트가 이번에 나온 그 베스트예요. 그건 맞죠. 예. 네. 물론 이제 실바 선수 빼고 네. 크리스텐센 대신 그 선수 빼고는 딱 그게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시스템하에서 역할이 확실해요.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해놔서 빌드업은 3명, 또 조르지뉴 중심 3, 1에 아까 얘기했지만 코바치치 롤이 명확하고요. 수비 시에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딱 내려오지만 공격 시에는 그 중간 역할, 볼을 다는 위치, 중앙과 왼쪽으로 옮기고 마운트의 롤도 상당히 롤이 명확해요. 베르너의 롤도 공격 시에 상당히 명확해요. 지금 이 체계가 어떻게 보면 베스트인데 지금 여기서 핵심이 조르지뉴고 그리고 마운트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빌드업 체계가 불안정해지면 투엘 감독의 기본적인 축구 철학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네. 근데 그걸 그나마 풀어주는 게 조르지뉴고 그 조르지뉴가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마운트 선수의 롤이 요즘에는 엄청 커요. 이 투엘 감독 체에서 공격과 빌드업 시에 모두 큽니다. 네. 근데 두 선수가 빠질 경우에 지에어 같은 유형을 안 쓰는 이유는 역시 속도감이에요. 전환 속도. 지에어가 많이 움직여주면서 오프 더 볼을 트라이앵글 쪽에서 공 받는 위치로 움직여주고 또 무브먼트 가져가고 속도감 있게 또 공간을 또 활용하는 움직임까지 가져가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드 쪽에서 킥 때려주고 약간 그 투엘 감독이 원하는 완전한 성향은 아니에요. 지에어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마운트가 상당히 중요한 전술적 롤입니다. 완전히 윙포워드도 아니고 중미와 이선을 오고 가는 어떻게 보면은 히든 카드 롤의 역할을 다 수행하거든요. 하이브리드형 역할. 그렇죠. 빌드업 시에도 그렇고 공격에서도 그렇고. 두 선수가 빠지면 이건 첼시는 제가 보면 이건 정말 치명타. 공백이 물론 크다. 이제 캉테가 들어오겠죠 거기에. 마운트 자리에는 뭐 하버츠, 지에가 들어오든 지에우? 하베츠가 들어오든 또 풀리식이 들어와서 뭐 베르너랑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상당히 치명타. 딱 빠지면 안 되는 선수 2명이 지금 옐로 트러블 때문에 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경기는 분명히 이거 빌드업 미스 나올 거다. 네.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은 압박에서 철저히 그걸 이용할 거다. 여기서 분명히 실점 확률 높아진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점유율도 상당히 첼시가 이번에는 완전히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지만 점유율을 많이 뺏기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분명히 고전하고 이길 확률이 제 생각에는 높지 않다. 저는
냉정하게 그렇게 보고요. 근데 비교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 팬들은 마운트 선수 자리에 뭐 지에으나 하버츠나 뭐 플리식이나 이런 선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야 그럼 그 선수들이 나와서 매직을 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아틀레티코는 한 골 당하는 순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확률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먼저 골 넣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승리가 오히려 불안감이. 역으로 되는 순간 그래서 그 매지컬 모먼트가 여전히 아틀레티코 팬들에게는 아주 트라우마 같은 2차전이 될 거예요. 근데 무승부의 확률과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첼시 홈인데 무승부 확률과 첼시가 질 확률 비슷하게 보고 첼시가 이길 확률은 그것보다는 많이 없다. 많이 한 적다. 30% 정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이 지금 3월 18일 목요일 날 진행이 되거든요. 이 경기도 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경기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시고요. 저희랑 또 얘기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다룬 일부 콘텐츠가 목요일 날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먼저 나왔잖아요. 바로 2부가 금요일 날 나가요. 왜냐? K리그는 주말에 개막하기 때문에 K리그 주제로 저희가 금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